그러면은 우리가 준비가 이런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뭔가? 여기서부터 약간 현타 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호통이 시작되죠. 네. 이 사람들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예요. 주주총회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한국이 없다. 한국이 뭔가를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없어요.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 아시아에는 25명이 있어요. 그 안에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 안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한 명 있어요. 북한도. 본격적으로 돈 많은 애들, 시장 큰 애들이 달라붙으면은 돈 싸움하면 결국에는 K리그 거기에서 그렇게 못해. 새우등 터지죠. 못해요. 고래 싸움에. 네. 이런 고래 싸움에 말이죠. 새우가 등 안 터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새우가 몸집을 키워야지. 새우가 새우. 몸짓을 키. 오늘 주제 뭡니까? 오래간만에 하는 레드제민인데. 오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인기고 해가지고 오늘 그럼 뭐 역시 재벌과 축구의 역사. 재벌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는 거는 이제 내일 모레 레드제민 TV에서 하고요. 월드컵이 일단 끝났잖아요. 월드컵 끝났으니까 앞으로 세계 축구는 또 어느 방향으로 달릴 것인가? 그에 맞춰서 우리는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호통방송이다. 자, 이게 진짜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를 까고 싶어서 혈안이 됐구만.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뭐 이 잡식을 알려드리는 그 맥락이 있고 이제 호통은 아니고 이제 약간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게 있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레드제민 TV에서는 잡식 역사 이쪽으로 계속 이 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런 소리 해도 되나 싶은 거는 이제 달순해서 해야겠다. 카타르 월드컵 통계입니까? 일단 관중. 얼마나 들었나? 그래서 지금 총 관중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340만 명. 340만 명. 그래서 역대 월드컵으로 따져보니까 세 번째로 많았다. 총 관중이 제일 많은 거는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그래.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미국 대회가 24팀 체제였어요. 경기 수가 적었어. 그렇지. 98년부터 32개 팀 체제가 된 거야. 맞아. 프로스포츠 얘기하면 미국 하는데 그게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미국이 1위예요. 94년 6만 8천 명이야. 평균. 다음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잖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요번에 카타르에 가서 뭐 숙소가 막 비싸다, 막 시설은 엉망이다, 뭐 이렇게 덥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만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가가지고 미국에서 본격적인 눈탱이를 맞으시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피파는 돈을 얼마나 벌었나? 그래 이제 요거 이제 궁금하지 이제. 기본적으로 피파는 매년 매출을 일으키고 쓰고 하는데 기본 사이클이 월드컵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본이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을 했잖아. 그럼 그 다음 사이클이 4년 사이클이에요. 2019부터 2022까지 그냥 퉁으로 해. 그 다음에 2022가 지금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2023, 26, 4년 또 원 사이클. 이렇게 4년 1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돈을 버는구나. 결국에는 피파에 돈을 갖다 주는 스폰서 업체들도 결국에는 월드컵 때문에 갖다 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건 맞지. 그렇게 되고 월드컵 해 2022년 매출이 4년 사이클 전체 매출의 72%예요. 그러네. 6조를 월드컵이 딱 있는 해에 땡겨버린 거네. 딱 월드컵 해에 다 땡기는 거야. 피파는. 이렇게 벌어서 피파가 그냥 낼름 먹고 튀냐? 그건 아니에요. 많이 여기도 어디까지나 영리법인이 아니라 NGO이기 때문에
받아서 남기면 안 돼요. 무조건 다 써야 돼. 아 피파가 네, 그럼요. 영리법인이 아니죠. 다 써야 돼요. 대한축구협회 뭐 이런 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벌어서 다 써야 돼요. 남기면 안 돼? 남기면 안 돼. 해서 총 상금이 5,618억 원을 쐈어요. 저거는 여기 오른쪽에 만든 것처럼 우승팀한테 553억 주고 띡띡띡띡 주고 조별리그에서 집에 간 애들은 118억, 대한민국은 171억을 받았죠. 저렇게 받았어? 예, 저렇게 받았고 대회 나오기 전에 대회 준비 잘 하십사 해가지고 팀당 또 150만 달러씩 줬어요. 어쨌든 저렇게 됐고 클럽 아시다시피 선수를 차출하잖아요. 선수 차출에 대해서 클럽한테 돈을 줍니다. 소속 클럽. 저 클럽은 현 소속 클럽이 아니라 대회 개막 시점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소속돼 있는 클럽한테 다 줘요. 다 줍니다. 해가지고 저거를 하루에 $10,000씩 쳐서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규성 선수가 전북이야. 그렇죠. 그러면 조규성 선수의 일당 개념으로 일당이 쌓인 한 2억 얼마? 2억 8천. 2억 8천을 조규성 선수의 목으로만 전북현대에 줬다. 전북한테 줬다. 그러니까 상 걔한테도 줘야지. 전북은 지금 몇 명? 6명이잖아. 뭐 많았지. 그러니까 2억 8천 곱하기 5명인가 6명이에요. 전북은 그거 피파한테 받는 거야. 왜 나 35일 가 있었잖아. 달순에는 안 줘? 그렇게 이제 줘가지고 전북도 짭짤하게 받아요. 근데 사실 전북 입장에서는 그것도 짭짤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 직원이 지금 딴 데 가서 일하다가 그렇지. 온 거니까. 사실 저거는 매우 정당하거나 꼭 원래는 있었어야 될 돈이야. 그리고 그 개념이 딱 맞잖아. 예, 결정적으로 이 선수들이 월드컵에 가 있는 동안 전북에서 또 월급 줬거든.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파는 카타르 월드컵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 2026 사이클이 다시 시작돼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9조 5천억 벌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인판티노가 얘기를 한 게 우리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 목표는 14조다. 14조다 우리. 어? 우리 이거 9조 5천억 이거 너무 작다. 우리 14조 벌 거니까 일단 32개 팀 말고 48개 팀 나와. 여러분들 피파가 왜 개최국 참가국의 숫자를 48개로 늘리려고 하는지 짜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 다음에 이제 피파 파트너스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뭐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돈을 뭐 각자 내는 게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다 매년 연간 한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씩.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내는 경우는 뭐 600억, 700억 이렇게 내요. 매년. 매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데가 이제 카타르 에너지. 가운데 녹색. 쟤네는 원래 파트너스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카타르 에너지는 아니었지. 근데 갑자기 들어왔어. 갑자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판티노 회장이 매출 목표 초과 달성했다고. 갑자기? 저 카타르 에너지가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전력 같은 거예요. 제가 그 갔더니 도하의 딱 중심, 굉장히 그 빌딩 숲이 이루어져 있는 딱 한복판에 빌딩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를 올려놨어. 카타르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마천루로 올렸는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5개 빌딩을 올린 게 그 카타르 에너지 써 있는데 굉장히 높아. 건물이 크고 70% 정도가 밖으로 보이는 느낌은 공실이야. 아 멋지다. 리얼부. 5개 빌딩을 올렸는데 쓰는 건 한 20%? 나머지가 다 공실이야. 물어봤지. 저거 왜 이렇게 불도 안 켜져 있고 항상 꺼져 있냐 했더니 사람이 없을걸요? 그러면 저거 그냥 건물 하나만 줬어도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여기는요. 만약에 저 다른 나라가 이렇게 부자들이 요트, 자동차 이런 걸 통해서 부를 과시하잖아. 카타르는 빌딩. 야, 너 저 동네 저거 빌딩 내 거잖아. 야, 내가 하나 올리고 있어.
까따리가 얼마 없어요. 그렇죠. 인구가 없어. 인구가 별로 안 돼. 맞아요. 거기 다 외국인 노동자들 빼면 거기 인구가 그 빌딩을 다 쓸 수가 없대. 그렇죠. 근데 빌딩 계속 올려. 계속 올려. 계속 올려. 사람이 없어. 멋있어. 멋진 형님들이야. 그래서 그 루사일 경기장 거기 앞에가 압구정동 같아요. 압구정보다 훨씬 더 화려하지. 진짜 화려해. 막 말도 안 되게 화려해. 1층이 쫙 있고 현대건설이 진 쌍둥이 빌딩 딱 있고 쫙 뻗어서 가면 와 세상에 마치 뭐라 그럴까? 난 뭐 영화 세트장을 헐리우드 이런 데 안 가봤지만 마치 그 세트장을 저는 것처럼 화려해. 1층에 세 개 브랜드들이 다 들어왔어. 내가 거기 가봤거든. 너무 화려해.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 어디 있으냐 했더니 올라가래. 2층을 딱 올라갔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번에 근데 내가 그럼 본 건 뭐지? 피파 파트너 말고 혹시 뒤에도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던데. 네, 그러니까 피파 파트너스가 가장 위에 있고 아, 상위 카테고리. 그 밑에 대회 스폰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국 우유 회사. 우유. 우유. 그뭐 녹색, 한무선이 몽유. 그래 우유 뭐 우유, 버드와이저, 우유, 그다음에 무슨 크립토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다음에 그 TV 하이센스. 하이센스 그거 중국 거지. 중국 거. 중국 기업이 내가 보니까 대충 한 4-5개인가? 맞아요. 와 세상에 중국 없으면 진짜 세상이 안 맞아요. 돌아가는구나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중국 뭐 전기 오토바이 브랜드도 있고 구인구직 그 앱 회사도 있고 그런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피파 대회 네, 스폰으로. 네. 그러니까 저거는 피파 말 그대로 그 조직에 대한 스폰 오랫동안 해오는 스폰서들이고 카타르 월드컵 대회 스폰 따로. 스팟으로. 근데 거기에 중국 기업도 진짜 많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중국 본선에 그냥 껴주자. 그럼요. 그럼 이제 피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아 방향. 예, 방향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23년에 여자 월드컵이 있는데 따로 판매를 하고요. 2025년에 32개 클럽이 출전하는 클럽 월드컵이 열립니다. 저거 확정됐어? 클럽 월드컵 숫자 늘린다는 거? 100% 확정은 아닌데 인판티노는 항상 먼저 던져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해. 근데 지금까지 저 사람이 던진 것 중에 안 된 게 없어. 지금까지 안 된 게 없어. 클럽 월드컵도 원래는 이런 거잖아. 각 대륙 예를 들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프리카 챔피언스 리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대륙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모여서 한번 이벤트 대회로 하자는 그렇죠. 거였는데 저런 32개 팀으로 늘리자는 얘기는 진짜 그냥 프로 팀들이 참가하는 월드컵 또 하자는 건데. 네, 똑같은 거. 제대로 된 월드컵 사이즈의 대회를 또 하나 열겠다는 만들. 아니 그러면 이제 거예요. 축구 비즈니스는 다 피파만 해?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글로벌 네이션스 리그 또 한다고. 아 되어 유럽이 있어요. 하는 걸 네. 피파 차원에서 그거를 하겠다. 피파 차원에서 하겠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A 매치가 9월, 10월 이렇게 두 경기씩 있어요. 야 이거 합쳐 하나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4경기 해. 이러다가 뭐 유럽의 프로리그나 K리그나 이런 거 다 없애라 그럴 것 같은데 피파야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하고 슈퍼리그하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 근데 피파에서는 또 야 우리가 다 할 거야. 그렇지. 라고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위태로운 거는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예요. 슈퍼리그는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치면은 되잖아. 피파는 제일 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낀 우에파가 약간 위태로워 보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대한민국 축구는? 아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로 빌드업이 되는 거군요. 대한민국 축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절묘하다. 아 이제 여기서 한국 축구는 이제 까시겠다 이런 거죠. 자, 일단 대회가 많아져요. 글로벌 리그든지 월드 시리즈든지 월드컵 2년에 한 번 하든지 와 일단 피파 랭킹 계속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우리는. 왜? 월드컵은 예선 통해서 나가는데 월드 시리즈 뭐 글로벌 네이션스 리그 하면은 랭킹으로 자르거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제 피파 랭킹이 그냥 아야 그거 뭐 숫자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더 굉장히 중요해진다. 중요해진다. 근데 피파 랭킹 유지하려면 저거 일단 경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기 많이 A매치를 많이 해야 돼 저걸. 예. 좋은 팀들 불러가지고.
뭐 대표팀 전력 향상을 위한 투자. 투자도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어허허허.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클럽 월드컵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피파에서 밀어붙이면은 뻔할뻔자 메이저 대회 돼요. 그렇지. 피파가 그러면은 밀어붙이면 이거는 뭐 결국에는 K리그도 세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K리그가 지금까지는 뭐 리그 평관이라든지 스폰서십 규모라든지 우승 상금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허.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아챔 나가면 우승하잖아라고 지금까지 버텨왔어. 그런데 앞으로 피파에서 저렇게 방향을 제시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돈 많은 애들, 시장 큰 애들이 달라붙으면은 돈 싸움하면 결국에는 K리그 거기에서 그렇게 못해. 새우등 터지죠. 못해요. 고래 싸움에. 예. 지금 당장 중국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 자체가 막 무너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는데 슈퍼리그가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돈 쓰니까 맨날 걔네가 우승했잖아. 광저우 홍다 나와서 막 다 때려부시고 아침에서 다니고. 그리고 일본도 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있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아챔에서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보면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아요. 오케이. K리그가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자 월드컵 따로 떼서 지금 하고 있잖아. 강화를-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피파 우리 여자 월드컵 앞으로 확실히 밀 거다. 라고 하면은 우리 여자 월드컵 여자 축구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키워드야. 그리고 e스포츠도 당연히 피파에서 또 밀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파가 돈 되려고 더 확장 전략을 네. 쓰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걸 이 트렌드를 안 맞춰갈 수는 없는 맞아요. 거잖아. 피파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가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돈 나오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 나오는 데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나 중동을 네. 상대해야 된다. 쟤네랑 외교적으로 협력적으로 뭐 이렇게 축구적으로 교류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저거는 이제 그렇게 피파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쭉 흘러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 길이나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고래 싸움에 말이죠. 새우가 등 안 터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새우가 몸집을 키워야지. 아! 새우가 새우가. 몸짓을 아! 새우가 몸을 커야 돼요. 아 새우가 몸을 키우면 되는군요. 새우가 어떻게 하면 몸을 키울 수 있습니까? 어디 누구 J리그하고 슈퍼리그를 인수합병하면 됩니까? 대왕 새우가 되라.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가 이런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뭔가? 아 여기서 또 약간 현타 올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호통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앞에는 방향을 얘기한 거고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됩니까? 지금 피파가 예전에 정몽준 전 회장이 있었을 때 집행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집행위. 그 사람들이 이제 개최지 투표도 그 사람들만 하고 아하.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회사나 얘기하면 뭐 이사회 같은 그렇죠. 거.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살짝 바뀌어가지고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피파 카운슬이에요. 피파 카운슬의 이제 구성인데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대륙별로 이제 사람 수 안배해가지고 해서 총 28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예요. 주주총회 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뭐 클럽 월드컵 32개 팀으로 합니다. 자, 손 땅땅땅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찬성할래도 여기 가서 찬성해야 되고 내가 반대할래도 여기 가서 해야 돼. 여기 국제 맨 위에 이제 인판티노 회장이 있고 그 밑에 부회장단이 있는데 일단 부회장단에 가장 시니어가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이에요. 그러네.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은 참고적으로 바레인의 살만 회장이에요. 그리고 누구누구 있고 AFC에서 딱 보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AFC에 누가 있나 보면은 카타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중국, 일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한국이 없다. 한국이 뭔가를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없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약간 좀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꾸 깜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피파는 전 세계니까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는 그래도 좀 되지 않아? 아시아 축구 연맹에 이제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 아시아에는 25명이 있어요. 그 안에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 안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한 명 있어요. 북한도. 근데 대한민국은 없다. 아하. 해가지고 뭐 아 북한도 있습니까 근데? 북한 있습니다. 북한 한 명 근데 왜 들어가 우리 있어요. 없어? 우리 정몽규 회장이 2019년에 고 피파 카운슬 아시아 대표 선거, 그 다음에 AFC 부회장 선거 그때 나가지 않았나? 네, 나갔죠. 둘 다 떨어졌죠. 네,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목소리를 내거나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파 총회가 유일해요. 피파 총회는 210개국인가 215개국이 전체 총회. 전체가 그 참석하는 데예요. 거기서 손을 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에서 손 들고 뭔가를 건의를 하려면 이미 사전에 작업이 다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인판티노 그렇지. 회장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단위에서는 목소리를 낼 만한 공간이 없어요. 없다. 뭐 거의 유일한 게 이제 달순회, 뭐 이스타 요런 데지. 그래서 영어 자막 달아가지고. 자,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 달순에 오셔서 저희가 스피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AFC 스폰서 15개 회사가 있는데 일본 회사 7개입니다. 일본 회사 7개고 사우디 회사가 1개 회사가 2개 캐터고리를 점하고 있고 중국 회사가 2개가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스폰서에서 어떻게 힘을 빌어서 해도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자, 생각하고 얘기해. 아니, 남의 채널 와가지고 또 이상한 폭탄 선언하지 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자,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비전을 제시하는 예를 들어서 자 피파에서 저렇게 코드를 키워드를 공개했으니 우리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2030년에는 어디, 이런. 2050년에는 어디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럼 사람을 새로 세워야 되겠네. 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돈 많으면 더 좋고. 역성 혁명을 꿈꾸시는 겁니까? 지금 요대로만 가면은 우리는 계속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왕따가 되고 월드컵 할 때 잠깐 선수들이 진짜 아픈 통증 참아가면서 16강 가지고 우와 이게 한국 축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대한민국이 메이저 대회를 유치를 한다거나 대한민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회가 개편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뭐 지난번에 아시안컵 유치전도 뭐 결과적으로 카타르가 가져갔고 요새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잘 되는 게 좀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약간 정치력이 많이 조금 부족해진 건 외교력, 정치력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보면은 뭐 그 재벌집 그 집도 어쩔 수 없이 정치하고 또 연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 재벌들 가족들 보면은 국회의원들 꼭 있어요. 그 집안에 네, 있어요. 드라마에도 있더만. 드라마에도 있고 실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있겠어? 왜 있어? 목소리를 전달을 해가지고 그게 실천되게 하는 창구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 그런 창구가 없다. 지금 없는 거죠. 예전에는 물론 정몽준 회장이 1부터 100까지 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분도 과도 있고 오도 있고 이런데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우리가 외톨이가 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 그때는. 이게 정치력 같은 게 왜 필요한지 여기 보시면 인판티노잖아요. 오른쪽에 계신 양반이 살만 회장이에요. AFC 살만 회장. 바레인 살만. 네, 바레인 살만. 바레인 살만.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 AFC 그 하우스, AFC 본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잖아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데 피파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저 경기장을 지어줬어. 일단 그 이유는 기본 이유는 AFC 본부가 여기 있으니 지도자 강습, 뭐
심판 교육 아하. 이런 거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교육도 시키고 축구 대회도 같은 거 또 뭐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축구 경기장을 아예 피파가 돈을 대서 지었어.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 결국에는 외교력이에요. 아까도 그렇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이 살만 회장 피파 카운슬 부회장단 중에 짱이라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돈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교력을 바탕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그런 아이디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아이디어 낼 사람은 있겠지. 뭐 똑똑한 사람들 많으니까 협회에서. 근데 아이디어 내라고 뭔가 판을 깔아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돈이 없는 것도 문제 아니야? 돈 없는 근데- 것도 문제죠. 근데 사실 돈이 되면 나는 시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들이 모이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가 사실상은 돈은 잘 안 되는 구조들이거든. 돈을 쏟아붓는 구조지. 근데 돈 되는 구조로 사실 진짜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돈 안 된 거는 맞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체질을 개선해서 야 우리 지금 2022년인데 딱 20년 해보자. 2042년에는 뭐 대한축구협회 예산 얼마 달성, K리그 시장 파이 얼마 달성 이런 거 좀 이렇게 숫자로 딱 찍어놓고 나가는 맛 이런 게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2040 네, 프로젝트. 뭐 그런 거. 그지. 이 당장 일본만 봐도 걔네 2050 프로젝트 있잖아. 2050 월드컵 우승하는 게 걔네 목표예요. 딱 있어. 우리는 나도 좀 답답한 건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K리그, 그다음에 한국축구, 뭐 축구협회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은 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기억에 축구협회가 오케이 우리도 만들게 그래가지고 뭐 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만한 보고서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어. 근데 그냥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어. 진짜 그거를 실제 우리가 실행 가능하거나 이건 정말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 하거든. 만약에 뭐 이제 내년이잖아. 2023년 K리그에 뭐 발전을 위해서 뭐 프로젝트를 한번 계획을 짜보자 그러면 막 다 붙여. 유소년 축구 발전이 어떻고 뭐 인프라가 어떻고. 내가 그러거든. 아니 이거 어떻게 다 하냐. 50년 동안 못한 거를. 진짜 우리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이거만큼은 무조건 해내자라고. 현실 가능한 것들을 몇 개만 딱 추려서 실제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내년에는 뭐 관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중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 한두 개만 딱 정해서 그것만 몰입을 해보자. 그래서 그거 하나 올리고 다음에 그거 올려서 그래서 10년 뒤에는 K리그가 이런 모습으로 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말 좋은 말만 다 붙여가지고 그냥 계획서만 보면 근데 계획서가 보고서가 이만해.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사실 근데 이게 나도 조그마한 회사를 해보니까 느끼지만 그런 시스템, 계획, 플랜 이런 거는 다 결국은 사람이 하더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그런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긴 해야 돼. 그리고 진짜로 작은 회사든지 큰 회사든지 아까부터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비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 중요하지. 방향을 절로 뛰라고 방향을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누군가는. 그러면은 직원들은 그럼 절로 뛰려면 일단 운동화는 이런 운동화를 만들고 우리가 허벅지 운동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뭐 요 정도 스피드로 뛰는데 속도가 붙으면 요 정도까지 뛰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맨 위에 그 보스 리더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딱 방향을 찍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지 이 관찰하는 그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 그래서 맞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16강 그 자체만 뭐 잘했다 취해 있으면 또 그냥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인 거야. 일상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게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기적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 마지막으로 오픈 우리, 유어 아이스! 나 눈을 떴어! 우리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제발. 세계 축구가 그래!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눈을 떠야 돼요. 아유 기분 확 좋아졌네. 아유 축구 얘기보다 사실 이런 게 좋지.